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4년 3월 25일 토요일 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아주 핫한 이슈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 한 60% 이상이 이 한일 회담은 상당히 잘한 것이다 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거의 한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굴욕외교를 했다고 그러고 왜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느냐 그러고 가해자가 일본인데 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느냐 하는 식으로 많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 그리고 한국과 일본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여러 군데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충근 TV에서 제가 그동안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하고 제가 만약 한일 관계가 계속 비정상적인 관계로 남아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제정치에 가정하는 것이 이제 항상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거기서 가정을 해보고 거기에 이제 대비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국가 전략인데 만약 한국이 지금처럼 지금이라기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일본과의 관계를 계속 어긋나는 그런 정책을 전개를 한다면은 우리한테 어떤 세상이 닥칠 것인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한국을 중국과 북한의 속국으로 만들 한일 관계의 지속적 파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파탄을 하게 되면은 한국을 중국과 북한의 속국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최근에 국제정치 기본을 볼 텐데 윤 대통령의 방일은 국제정치학 교과서대로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는 외교는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좌파나 우파나 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국가 이익이 도대체 뭔데? 국가 이익은 첫 번째가 국가 안보입니다. 두 번째가 국가의 국력을 누리는 일, 국력을 누리기 위한 모든 일이 국가 안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을 많이 버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명예를 높이는 일. 그래서 국제정치학에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제 국가들의 행동을 한다. 그리고 국가 이익에는 영어로 SPPP, P가 세 개입니다. SPPP. S는 security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국가는 안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파워입니다. 파워를 늘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prosperity.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prestige.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한 것은 우리가 모욕당한 일이다. 그런 사람들은 프레스티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갔다 온 기본적인 것은 시큐리티를 위해서 갔다 온 겁니다. SPPP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맨 뒤에 있는 프레스티지는 앞에 있는 다른 PP를 당할 수가 없고 특히 시큐리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일본을 갔다 온 것은 좌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다 칩시다. 정말 모욕적이라고 쳐요. 그런데 그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그러면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국제정치학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적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적은 중국과 북한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적이 일본입니까? 우리의 적도 중국과 북한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적이 있죠. 주적은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누구도 주적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가장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북한이고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니까 우리의 적국은 중국과 북한인데 일본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안보를 위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유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제정치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과거에 냉전 시대 때는
이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이제 서로 싸웠는데 그때 공산진영이 꽤 많았죠. 그런데 2020년대인 오늘날 세계가 딱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쪽 진영은 자유진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 진영은 공산진영이 더 이상 아닙니다. 독재예요, 독재 진영인데 최근에 미국 그 하원에서 미국 정부 보고 미국이 상대해야 될 가장 이 적국인 독재 국가 네 나라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네 나라가 여러분이 이제 그림 보실 텐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온 그 사진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미국의 적국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그랬더니 첫 번째가 중국, 두 번째가 러시아, 세 번째가 북한, 네 번째가 이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러 북한이 우리랑 붙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한반도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관계를 한번 제가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한쪽에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있는데 그 세 나라가 바로 미국이 설정한 4대 적국입니다. 4대 적국 중에서 3대 적국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세 나라는 타이트하게 그래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하고 중국 가까워지고 있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같은 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대항하는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은 동맹입니다. 일본도 동맹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나빠요.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하나를 중심으로 두 개가 덜렁덜렁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러시아, 중국, 북한하고 미국, 한국, 일본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언제라도 한국과 일본이 좀 제대로 지내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번에 한국과 일본이 그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돼가지고 이제 독재 국가다라고 싸움하는데 아주 극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온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굴욕 외교를 했다라고 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굴욕이라는 것은 프레스티지의 금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국가 안보의 우선순위, 프레스티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이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힘이고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보인데 바로 안보를 훨씬 개선하고 온 그런 것을 프레스티지 문제 가지고 자존심 문제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북한이 말이죠. 이거는 상당 부분 북한의 조종을 받거나 북한에 의해서 준동되는 세력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북한은 그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1969년에 김일성이가 처음으로 얘기했고 72년에 또 김일성 대학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그런 이론인데 우리 그 동양에 갓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쓰는 갓. 갓인데 갓은 위에 딱 쓰는데 요걸 이렇게 걸러매요. 근데 북한이 한국은 이 갓을 써 있을 때가 한국이 살아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갓 끝이 하나인데 하나는 미국이라는 끈이고 하나는 일본이라는 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개 때문에 한국이 버티는데 이 중에서 맨 처음에는 미국이라는 끈을 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나가라고 그러고 한미동맹 폐기하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쪽 끈이 끊어져도 모자가 벗겨지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본하고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북한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갈근 이론이라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망가뜨리면은 한국은 죽는다라는 그 북한의 이론입니다. 그 갈근 이론의 그 하나의 끈을 우리가 풀리지 않게 가서 묶어온 것이 이번 그 대통령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정치에 그런 말이 항상 많아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고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완고한 혐오감을 갖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열정적인 애착심을 갖는 태도를 배제해야 한다. 그러한 감정 대신에 모든 나라들에 대해 공평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는 혐오감이나 상습적인 호감을 갖는 국가는 어느 면에서 볼 때 노예 국가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영원한 적입니다. 일본을 영원한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은 하나의 그 노예예요, 노예.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지가 지금 7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래서 이게 계산해 보니까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 정도는 들어갔어야지
일본에 대해서 그 압제 이런 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를 다녔던 사람은 85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의 85세 이상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된다고 지금까지도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한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국가는 적개심의 노예든지 혹은 애착심의 노예든 자국의 의무와 이익으로부터 자국민을 오도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벌써 그 1796년이니까 거의 뭐 200 몇십 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했던 국제정책의 일반 원칙도 못 따라가는 그런 그 처지에 놓여 있으면 참 불행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유명한 언급 국제정치에 대해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보다는 더 나중에 한 말인데 이 말이 사실은 뭐 더 유명해졌는데 영국의 수상도 했고 영국의 외무부 장관도 했던 파머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머스톤 경이 한 말이 이거예요. 영국에게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은 없다. 국가 이익만이 영원할 뿐이다. 그리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강대국으로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이? 영원한 친구,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정학적인 고려를 해봤을 때 미국이 영원한 친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우리가 이제 이론을 빌리자면은 일본과 중국은 둘 다 우리 주변에는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나라를 다 적으로 삼는 것은 전략적인 파탄입니다. 그럼 누구를 적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 둘 중에 더 큰 나라가 적이고 덜 큰 나라는 친구로 삼는다가 국제정책 철칙입니다. 그럼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누가 더 셉니까? 중국이 더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을 가상적으로 삼고 일본을 친구로 삼는 겁니다. 거기 이제 더 그 좋은 조건은 일본은 그동안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중국은 독재 국가가 됐고 공산당이 아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일본과 친구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국제정치 이론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국제정치 이론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적 평화론이라는 이론인데 그 이론은 거의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 이론이 주장하는 바는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 수준의 민주국가, 한국 수준의 민주주의가 계속 유지되는 한 두 나라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없는데 그 나라를 계속 적국시하고 이렇게 사이 나쁘게 지낸다는 것은 그 국제정치 원칙의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꼭 10년 됐습니다. 미국의 그 브리젠스키 교수라는 아주 그 대단한 국제정치학자인데 그 사람이 전략적 비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는 하나의 그 가정을 세웠습니다. 미국이 국제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게 될 때 지금 미국이 다 세계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세상입니다. 그때 아주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인데 이 브리젠스키 교수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은 한국은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1.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든지. 우리가 중국 편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옵션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조선시대가 되는 거니까 죽지만 않는 겁니다. 제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든지. 세 번째,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 책 나오고서 한 반년쯤 지난 다음에 동아일보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교수께서 그 세 가지 옵션을 제시를 했는데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일본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 그게 이제 국제정치 이론의 기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여러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조차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 이거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각을 지는 바람에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원활히 전개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도 오랫동안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면은 그것이 국가 이익을 훼손하든 관계없이 그 지지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요. 이런 악순환은 지금 이제 중지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BBC 방송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썼는데 한국과 일본이 이제 만났다는 사실을 A milestone meeting of frenemies. 프레니미라는 단어가 원래 없습니다. 근데 프렌드하고 애니미를 붙여가지고 프레니미.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프렌드이기도 하고 애니미도 한데 역사적으로 만났다. 그러고서 참 칭찬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다 온 것은 전 세계가 칭찬합니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 빼고. 그 세 빼고 나머지가 다 잘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 야당이라든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거 못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중국, 북한, 러시아 편을 들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잘했다고 그러고 뭐 지금 그런 계속 다 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계가 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사진 한 장 보실 텐데 일본의 후지산이라고, 뭐 우리나라의 백두산에 해당되는 산인데 일본의 그 대표적인 산이죠. 거기에 비행기 4대가 날고 있는데 2대가 일본 비행기입니다. 2대가 독일 비행기예요. 그 일본 비행기는 미국 비행기를 일본이 개조해서 일제입니다. 그리고 저쪽 그 바깥쪽에 있는 2대는 독일 비행기인데 그는 유럽 여러 나라가 이제 개발한 유로파이터라는 전투기입니다. 독일 전투기하고 일본 전투기가 후지산을 날면서 우위를 과시합니다. 뭡니까? 이 두 나라는 정말 80년 전에 미국의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독재 국가인 중국과 싸우고 북한과 싸울 의지를 완성하게 과시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 분노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일본의 해군이 정말 그 옛날부터 쓰던 깃발인데 햇빛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이걸 뭐 우길승천기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로이터 통신사에서 나온 그 뉴스를 봤는데 일본이 유럽하고 동맹을 맺고 있대요. 일본과 유럽이 동맹을 맺고 있는데 왜냐하면 against Eurasian despotism. 유라시아 대륙이 아시아하고 유럽을 합친 걸 유라시아라고 그러죠. 유라시아의 독재국가 뭡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유라시안 딕테이터스, 유라시아의 독재국가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일본하고 유럽이 동맹을 맺고 있다. 지금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 유라시안 딕테이터 쪽에 기울어져 가지고 왜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느냐라고 지금 비난하는 여론이 우리나라에 수십 %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최근에 일본이 군사력을 대폭 내리고 있습니다. 대폭 내리고 적의 기지를 공격하겠다. 즉 북한이 공격을 하면은 과거에는 반격을 안 했습니다. 방어만 했습니다. 방어. 근데 반격하고 북한의 기지를 공격하겠다. 중국의 기지도 공격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개념으로 보면 일본이 막갑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뉴스였는데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뉴스라고 보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영어로 말한 걸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나는 기시다 수상이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결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일본은 3년 내에 군사력이 2배가 될 예정입니다. 막강한 일본의 군사력과 막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의 선한 힘입니다. 선한 힘. Force for good. 선한 힘.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은 미국하고 전쟁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군사력을 확 내리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참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군사력은 착한 힘이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일본은 미국이 보기에 착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군사력 내려도 영국이 군사력 내릴 때 미국이 무서워합니까? 프랑스 군사력 미국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독일이 훈련을 같이 하는데 미국이 좋아합니다. 이런 세상이 됐는데 우리가 일본의 군사력을 뭐 아주 그 못된 군사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이 국가안보 전략을 개정했는데 우리는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이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군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일본 없이 한국에서 전쟁 나면은 미국이 우리 편을 하더라도
못 이긴다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그래요. 일본 없이 한국을 성공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이 계속 사이가 나쁘면은 이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미국 사람들 얘기고, 우리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군인이 오는 거 아닙니다. 일본의 기지에서 미국 비행기가 떠나고 일본의 공장에서 망가진 탱크들을 수리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하여간 뭐 기름도 가져오고, 그런 기지로서, 병참 기지로서 일본이 없을 때 한반도에서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다라는,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예, 문재인 정부 때 하도 사이가 나쁜데 일본이 G7 회원국이죠. 그런데 미국이 한국도 이번에 초청하자 그랬더니 일본이 한국은 초청하지 못하겠다라고 일본이 걷습니다. 그래서 못 갔는데, 일본이 제시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의 중국 북한에 대한 입장이 일본 미국의 중국 북한에 대한 입장하고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를 부르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관계를 다시 이제 정상화한 다음에 일본이 지금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교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것을 외교 파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일본이 우리를 초청했다는 뉴스들이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이지만은 오늘 제가 그 강의 제목으로 내세운 건데, 만약 한국하고 일본이 지금 이건 가정하는 겁니다. 협력을 못하고, 그리고 한국이 궁극적으로 일본하고는 못하겠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미국이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사이가 나쁜 경우에는 중국을 못 막아요. 중국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막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의 넘버원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처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필수적으로 같이 잘 지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한국이 나는 끝까지 일본하고는 안 됩니다 했을 때 어떡할까? 그러면은 미국이 그 삼각동맹을 못 만드니까, 그 덜렁덜렁한,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 있고 한국하고 일본이 붙어 있는데 얘가 따로따로 흔들흔들거려요. 이런 경우에서는 중국하고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를 떼어낼 것이라는 그 문제입니다. 미국이 하나를 떼어내야지 중국하고 싸울 수 있다. 그럼 누굴 떼어내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진짜 국제 고화가 되는 그런 일이죠. 한 예가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한국이 폐기한다고 그랬을 때 그 폐기가 이제 되는 날, 그날 미국 국회의원 한 30명 정도가 사인해가지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죠. 대통령한테 편지 보냈습니다. 다 사인해서. 그 편지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소미아가 폐기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직접적인 위해가 된다. 너네 둘이 싸우는 거는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야. 근데도 우린 그 관계없어. 우린 끝까지 싸울 거야. 그랬을 때 미국은 한나라를 내리칠 건데, 그때 내리침을 당할 것은 한국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그 유명한 장군이 얘기했습니다. 보엘벨 대장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 그 유엔군 사령관을 쪼갰고 연합사 사령관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미군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만 한반도 방어를 위해 남아있을 의무가 있다. 한국이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날이 온다면 미군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미국은 지금 한국 없어도 된다라고 계산하는 겁니다. 니네들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야.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라 그러도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면으로 막았죠. 이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 없이도 중국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을 미국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벌써 한 10년 된 글인데, 지금 강인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그 조선일보에서 기고했던 거예요. 거기에 그분이 그 기자가 썼던 부분을 그냥 읽겠습니다. 중국이야 그렇다 치고 요즘 미국에선 아시아에서 대중국 연합 세력을 규합할 때
한국은 포기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 어차피 한국은 중국과 더 친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예 한국을 빼놓고 호주,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인도 등과 뭉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미국이 쿼드라는 걸 만들었죠. 바로 몇 년 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예요. 쿼드는 넷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여기에 한국이 들어오라고 미국이 상당히 좀 종용을 했습니다. 들어와라. 예, 거기 들어가면은 그럼 뭐 저는 그냥 쉬운 얘기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안보가 해결되고 경제가 해결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덤벼도 우리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고 최근에 보세요. 호주가 미국의 핵잠수함을 거의 그냥 봤죠. 그럼으로써 이제 중국은 호주를 더 이상 위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가 그렇다 치고 요즘 미국에서는 아시아에서 대중국 연합 세력을 규합할 때 한국은 포기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 또 다른 계산하는 미국 전략가들이 있습니다. 중국을 미국이 견제를 해야 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몇 나라가 완전히 미국 편이 됐습니다. 그 세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 생각하는 이 나라는 정말 미국 편이야. 그게 일본과 인도와 베트남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가 그 논문을 읽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계산기 꺼내가지고 쳐봤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일본 더하기 인도 더하기 베트남은 인구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중국보다 강하다. 근데 이 세 나라가 미국 편이 됐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건 일도 아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은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황당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계속해서 일본하고 맞짱 뜨겠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지금은 뭐 정부가 다른 정부죠. 윤석열 정부는 국제 정치를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고 그리고 북한에다가 자유를 확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통일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확산하기 위해서 자유국가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하고 우리가 잘 지내게 되면은 그러면 그 대륙 세력, 유라시안 딕테이터스,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를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통일은 거의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과서적으로, 국제정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주 정확한 타당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게 뭐냐 뭐 무슨 프레스티지 문제고 프레스티지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돈 얘기하는데 돈 다 받은 거로 돼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다 받은 거 돼 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또 그런 문제가 해결됐었고 근데 그거를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에서 국제적으로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국가 간의 약속이 정권이 받겠다고 다 뒤집어지는 경우는 그런 거는 3등 국가나 하는 짓이죠. 근데 그래 놓고 길거리에 있는 플래카드 보면은 가해자가 일본인데 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는데 우리가 다 빚을 받은 거로 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앞에 한마디 더 써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좋은 일을 한 것이고, 만약의 경우, 좌파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친중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할 경우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엘벨 대장 같은 사람이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도와줄 필요가 없다. 니네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떠나겠다. 그 얘기는 니네들이 없어도 우리의 대전략을 이룩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이 형성되었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유념하고 그리고 이번 국가 이익 제일 중요합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안보, 통일, 자유 이것을 위해서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결단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국정 문제 나오는 대로 제가 이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